저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의 미디어 문화연구 전공 교수로 있는 윤태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 인간의 일상적인 삶,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전공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세부 전공으로 간다면 그게 어떤 특정한 대중문화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역사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네요. 미디어 문화 연구는 조금 더 분석적인 전공이고, 그 다음에 문화매개는 조금 더 효과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전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화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효과를 만들어내는 조금 더 쉬운 길을 찾고 그 효과를 연구를 하는 게 문화매개 전공 학생들이 보통 관심을 갖는 거라면, 미디어 문화 연구에선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이 현상의 본질이 뭔지, 이 현상의 주체들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하는 데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전공이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이라면은 일단 골방에 틀어앉아서 책만 보는 학생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살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여러 문화적인 테이스트를 조금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고 보고 즐기고 여행하고 이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문화연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상이나 철학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20세기 중반에 등장했던 새로운 사상들이 어떤 게 있고, 도대체 막스가 누구고 아도르노가 누구고, 그 다음에 프랑스 구조주의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회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어깨 넘어서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대학원 와서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다수는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계속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수적으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학을 가든지 박사과정을 가든지 하는 희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인생사에서 문제 혹은 사건이 생겨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 이거는 디폴트로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출하는 데를 보면은 좀 다양한 문화 관련 기업이나 단체들, 방송 제작사일 수도 있고 출판사일 수도 있고 게임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구원들, 컨텐츠 진흥원이라든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라든지 게임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그 단체나 기관 같은 데를 많이 가고요. 종종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으로 취업한 경우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좀 신경 써서 보는 거는 자기소개서 겸 학업계획서죠. 저희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의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글에는 자기 과거와 자기 현재와 자기 미래를 다 쓰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무슨 공부를 하고 싶고, 나는 이제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자기소개서 겸 학업계획서를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여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그게 심사자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된다. 좀 중요한 거는 이 대학원을 나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와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토론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살이 쪄가지고 뭔가 기회가 돼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간접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뭔가 여기 오면은 이렇게 다 가르쳐줘서 좋은 문화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대학원이라는 곳이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 대학원은 특히 학생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어떤 수업을 듣는지도 본인이 정해야 되고, 어떤 논문을 쓰는지도 본인이 정해야 되고, 물론 친구들과의 토론이나 교수님의 지도를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겠지만 본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대학원에 가서 시킨 대로 잘 하면은 훌륭하게 논문을 마치고 좋은 졸업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대학원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론과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디어문화연구 이론을 가르치고 이상길 교수님이 연구방법론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이 전공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르치는 이론에서는 뭔가 이렇게 미디어문화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론,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맛만 보는, 그래서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어떤 매력적인 철학이나 이론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본인이 그거를 훨씬 더 주도적으로 깊이 파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제 방법론 수업은, 이상길 교수님이 가르친 방법론 수업은 제가 또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적 연구 방법론입니다. 저희 대학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개량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논문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석사 논문 쓰는 걸 보면은 조금 과장하면 거의 뭐 한 반 정도는 질적 연구 방법론 시간에 맨 처음 시작했던 연구가 석사 논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필수 과목으로 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두 수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세미나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날 발제를 하고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뭔가 그 특정한 이슈나 특정한 이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뭐 한 20분짜리, 15분짜리 강의를 한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큰 공부가 되고요. 그 발제에 이어져서 이제 동료들하고 토론하고 교수도 이제 몇 마디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조금 더 자기 생각이 좀 잡혀나가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좀 학기 말로 갈 때쯤 되면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주제를 하나 잡아서 텀페이퍼를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시각으로 똑같은 현상을 보는 훈련, 그런 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현상을 혹은 이 사건을 볼 때 이렇게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보는, 이 반대 방향에서 보는 방법도 있구나. 혹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호기심도 안 가졌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였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게 저는 미디어 문화 연구의 어떤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업이든지 수업이 끝나면 내가 뭔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그런 결실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막 거의 강박을 느낄 정도로 학생들이 글 쓰는 것 같고 많이 야단도 치고 흉도 보고 그러는데 점점 글을 못 쓰죠. 그건 분명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정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글 쓰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생각을 잘 정리하는가, 이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논문적 글쓰기를 할 때는 내가 가진 생각을 막 우겨넣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흥미를 돋군 다음에 증거도 제시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설득도 해가면서 마지막에 내 아규먼트를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설득되지 않고는 못 배기게 그렇게 만드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좀 텀페이퍼 하나라도 아니면 발제문 하나라도 석박사 논문이라도 그렇게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경험을 한 비슷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2년 동안, 짧으면 길면 4,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류를 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이랬는가가 제가 볼 때는 입학 때와 졸업 때를 구별짓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이게 제가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대중문화를 쭉 연구를 해왔는데 대중문화라고 통칭은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많이 바뀌었어요. 드라마도 관심을 가졌다가 K-팝 연구를 했다가 한류 연구했다가 웹툰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게임과 e스포츠에 또 관심이 많아서 최근 몇 년은 거의 게임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저는 게임 학자입니다 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에 관심이 있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의 게임 책도 쓰고 논문을 쓰게 됐다가 아니라, 저는 항상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텔레비전도 보다 영화도 보다 만화도 보다가 지금은 게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든 상관없이 저는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 전공의 매력은 공부하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되게 다양한 의미죠.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인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미디어나 영화 한 편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무슨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대상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 이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조금 더 깊게 보고 남들이 모르는 좀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이 과정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미디어 문화 연구도 AI 연구보다는 철학에 가까운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유지되는 한, 그다음에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일상을 살아가는 한 이거를 좀 깊이 연구하는 미디어 문화 연구는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제일 기뻐요. 우리 학생이 어디서 논문으로 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 졸업생이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대학에 이제 전임교원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석사 마친 학생이 유학을 가려고 혼자 열심히 준비하다가 좋은 대학에 좋은 조건으로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다거나 이럴 때가 제일 보람 있고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이나 사회의 본질이나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그 주변의 무슨 기술이나 정치나 경제나 산업이나 이런 것과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바뀌어 나가는지 그 변화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자면은 이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는 말도 아니고 아주 특별히 립 서비스도 아닌데 정말 많은 시각을 배우게 되고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자기만의 어떤 직관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겠지만 모든 사람이 학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를 하더라도 저는 그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졸업생들을 봐도 그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